12장 유전자 발현 및 조절입니다. 여기는 36문제가 그동안 나왔습니다. 36문제지만 실제로 나온 패턴은 한 7가지 정도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12장은 간단합니다. 11장까지 유전자 발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다면은 12장은 유전자 발현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예외적인 측면 아니면 응용적인 측면을 배우는 건데 간단합니다.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보다는 그냥 답을 이해하는 아는 그냥 쪽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먼저 59번 문제입니다. 오페론이란 오페론 이거는 실제로 오페라가 생각나는데 실제로 이 작곡하시는 분이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오페론이란 말을 집어넣는 건데 오페론이란 뭐냐면은 답은 4번입니다. 프로모터는 DNA에 있죠. 프로모터와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션 하면 영어로 오퍼레이션 조절하다, 뭐 기능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막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프로모터와 오퍼레이터 및 구조 유전자를 한 단위로 묶은 것이다. 오페론은 세 가지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구조 유전자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이다. 이거는 시험에 해마다 문제에 나왔습니다. 어떤 해에는 2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2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가지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구조 유전자 이 세 가지를 한 단위로 묶은 것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같은 오페론 문제인데요. 오페론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부위는 어느 것이냐? 답은 구조 유전자입니다. 오페론 구조 유전자입니다. 오페론 단백질로 번역되는 부위는 구조 유전자입니다. 구조 유전자. 아까 오페론에서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구조 유전자 이게 세 가지가 한 단위로 묶은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구조 유전자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나왔고 33번도 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다른 거. 오페론에서 효소로 작용하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암호화된 부위는 오페론의 단백질 부위는 아니면 유전 정보가 암호화된 부위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답은 구조 유전자입니다. 문제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페론 하면 구조 유전자입니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부위, 번역되는 부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페론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부위, 번역되는 부위, 암호화된 부위, 구조 유전자.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로모터란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부위이다. 오퍼레이터는 억제 물질이 결합하는 부위다. 프로모터는 촉진한다는 뜻이 영어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의 중합 효소가 결합해서 이제 전사를 하기 위한 그 부위죠. 오퍼레이터는 조절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겠죠. 영어 단어에. 그러면 조절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가는 브레이크 밟아주는 거예요. 억제 물질이 결합하는 부위다. 구조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부위이다. 마지막으로 조절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절 유전자는 억제 물질, 즉 단백질을 암호화한 부위를 조절 유전자라고 합니다. 구조 유전자하고 차이점은 구조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암호화된 부위고 조절 유전자는 억제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인데 억제 물질을 암호화한 것은 조절 유전자다. 억제하면 조절한다. 오퍼레이터가 억제한다. 억제 물질 부위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은 간단합니다. 63번. 다음 중 폴리펩티드 단백질의 화학적 모습이 폴리펩티드라 그랬습니다.
다음 중 폴리펩티드를 지정하는 유전자는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은 구조 유전자입니다. 구조 유전자는 오페론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부위가 구조 유전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폴리펩티드를 지정하는 유전자. 그 단백질이 폴리펩티드의 그 화학적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44번.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이거는 다 읽으면은 또 헷갈리니까 답은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답을 바로 불러드리면은, 오퍼레이터는 구조 유전자 바로 앞에 DNA 영역이다. 억제 단백질이 결합한다. 오퍼레이터는 억제 단백질이, 오퍼레이션 하면은 조절한다, 억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고요. 구조 유전자 바로 앞에 있는 DNA 영역이다. 구조 유전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그 다음 문제. DNA에서 RNA 전사를 방해하는 억제 단백질이 있는 부위는, 억제 단백질은 조절한다. 오퍼레이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문제인데요. 표현이 또 다른 겁니다. 원핵세포의 유전자 발현에서 네거티브, 음성이죠. 네거티브 조절이 이루어질 때 억제 단백질이 결합되는 DNA 부위는 했습니다. 네거티브 억제 단백질, 억제한다, 오퍼레이션한다, 조절한다, 오퍼레이터입니다. 답은 오퍼레이터. 64번. RNA 전사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는 DNA의 오퍼레이터다. 오퍼레이터는 DNA의 부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다음 문제 36번 36번 문제. 원핵세포의 LAC, 렉 오페론에서 음성 조절이 이루어지려면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결합해야 된다? 당연히 오퍼레이터죠. 같은 문제죠. 오퍼레이터. 억제 단백질 하면은 오퍼레이터다. 다음 56번 문제. 유전자 발현 때 DNA의 오퍼레이터에 결합하여 전사를 방해하는 억제 단백질은 어디에 암호화되어 있다? 이거는 문제를 뒤집어 놓은 거죠. 조절 유전자입니다. 조절 유전자. 억제하면 조절, 조절하면 억제, 억제하면 오퍼레이터, 조절, 억제.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션, 조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가지, 오퍼레이터, 억제 단백질, 조절 유전자,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가 같은 거예요. 66번. 원핵세포의 LAC 오페론에서 음성 조절이 나타날 때는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합시다. 1. 배지에 글루코스만 있을 때, 원래 이 만이란 말은 있으면 안 되는데 답은 맞습니다. 배지에 글루코스가 있으면 음성 조절이 나타납니다. 글루코스는 당의 일종이죠. 2번. 배지에 글루코스와 락토스만 있을 때,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답이 이게 작년에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답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글루코스 C6H12O6 글루코스하고 락토스는 락타지, 그 우유에 있는 당 성분이죠. 글루코스와 락토스가 있을 때 음성 조절이 나타납니다. 원핵세포의 렉 오페론에서 음성 조절이 나타날 때는 글루코스하고 락토스가 있을 때 음성 조절이 나타납니다. 다음 60번 문제. RNA 전사에서 조절 유전자가 생산하는 억제 물질에 의해 전사가 억제되는 조절은, 이건 앞에 문제랑 연결되는 건데 답은, 억제된다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네거티브예요. 음성 조절이에요. 너무 많이 가는 걸 막아주는 거, 네거티브 음성. RNA 전사에서 조절 유전자가 생산하는 억제 물질에 의해 전사가 억제되는 조절은 네거티브 조절이다. 64번.
다음 중 전사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했습니다. 1. DNA 복제 속도와 양의 조절. 이거는 DNA는 그냥 정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전혀 문항이 전혀 다른 거고. 2. RNA의 전사 속도와 양의 조절. 그렇습니다. 프로모터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RNA가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중합 효소가 이렇게 복사를 해올 때 속도와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전사 조절입니다. 전사라는 것은 RNA에 속하죠. 특히 mRNA잖아요. 그죠? RNA. 3. mRNA가 번역되는 속도와 양의 조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조금 mRNA에만 속한 건 아니고 번역이라는 것은 원래 tRNA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표현을 막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고 답은 RNA의 전사 속도와 양의 조절이다. 전사 조절이라는 것은 바로 RNA의 전사 속도와 양의 조절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4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64번 같은 문제네요. 다음 중 전사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마찬가지로 RNA의 전사 속도와 양의 조절이다. 다음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66번 문제 2009년 진핵 생물에서의 전사 조절 요소로 전사 조절 단백질이 결합함으로써 전사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음성 네가티브 막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촉진하는 겁니다. 촉진하는 부위는 어디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엔핸서입니다. E-N-H-A-N-C-E-R 엔핸서. 영어에서 en 이란 앞에 머리 글자가 붙으면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동사화 시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엔핸서. 엔핸서. 촉진하는 부위는 엔핸서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해마다 나왔습니다. 해마다 쭉 나왔고 다음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세포에 필요한 61번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조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는 것은 엔핸서입니다. 어떤 데는 인핸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 발음의 차이니까 영어는 E-N-H-A-N-C-E-R 엔핸서입니다. 다음 문제 인핸서의 설명이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읽으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바로 답으로 넘기겠습니다. 3번 프로모터의 앞뒤로 옮겨 다니면서 RNA 전사를 촉진한다. 이게 답이죠. RNA 전사는 DNA의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DNA에서 이렇게 유전 암호를 갖다가 전사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모터의 앞뒤에 붙겠죠. 그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RNA 전사를 촉진하는 겁니다. RNA 전사. 여기 뭐 mRNA, tRNA 이게 아니고 그냥 RNA 전사를 촉진하는 거다. 다음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인핸서의 기능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NA 전사를 촉진한다. RNA 전사를 촉진한다. 다음 문제 60번 인핸서와 사일렌서의 설명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핸서하고 사일렌서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반대적인 개념인데 답을 말씀드리면은 인핸서는 전사를 증가시키고 다른 말로 촉진시키고 사일렌서는 반대입니다. 조절된 유전자의 전사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인핸서는 촉진하고 사일렌서는 감소시키고 이래서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핸서와 사일렌서의 역할입니다. 인핸서는 증가, 촉진시키고 사일렌서는 감소시킨다. 전사를 감소시킨다. 62번 동물의 형태 형성에 관여하는 DNA 공통염기 서열은 자 이것도 해마다 시험 나오는데 답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호메오 유전자입니다. 호메오 유전자. 동물의 형태, 외관 형태,
여기에 관여하는 DNA의 공통 염기 서열. DNA는 바로 유전자는 뭐냐? 다른 말로 호메오 유전자다. 다른 표현, 다른 문제, 같은 문제인데 동물의 형태의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답은 호메오 유전자. 또 다른 문제, 표현을 바꿔서 62번 동물의 무엇은 형태 형성을 조절하며 동물들 간의 상동성이 매우 높다. 동물들 간에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답은 호메오 유전자. 그 다음에 63번 또 같은 문제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동물의 형태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공통적으로 포함된 DNA 염기 서열을 무엇이라 하며 이들 동물들 사이에 상동성이 매우 높다. 무엇이냐? 호메오박스. 호메오박스 안에 호메오 유전자가 있겠죠. 호메오란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형태 형성, 동물의 형태 형성은 호메오다. 이상으로 12장은 마칩니다. 12장은 간단하게 한 7, 8문제만 알면은 12장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